요즘 트렌드를 알려주거나 인사이트를 주는 좋은 정보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뉴스레터 서비스가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런 뉴스레터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구독 신청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웹페이지고요. 간단하게 뉴스레터 특장점, 그리고 구독 신청 폼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독자가 많은 인기 뉴스레터 서비스라면 구독 신청 폼 안에도 이렇게 광고를 달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 컨택 정보와 SNS 계정으로 이동하는 로고를 넣어 보겠습니다. app.pages.com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먼저 뜨는데 계정이 없으시면 여기 회원가입을 누르셔서 회원가입부터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에 웹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사이트를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은 나중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구독 신청 랜딩 페이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서브 도메인 명도 정해야 되는데 서브 도메인은 나중에 바꾸실 수 없어요. 그렇지만 추후에 커스텀 도메인을 연결하실 때는 원하시는 도메인을 구매하셔가지고 붙여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실 서브 도메인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subscription 01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 신청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고 새로운 페이지 만들기라고 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에 앞서 좌메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좌메뉴에 보시면 구독 신청 랜딩 페이지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페이지의 이름이 나오고 첫 번째 계정은 기본 로그와 비밀번호 변경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력 폼은 오늘 우리가 만들게 될 구독 신청 입력 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그 밑에 설정에 가셔서 기본 설정을 누르시면 기본 설정에 언어 선택이 한국어, 영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 왼쪽에 그 패널에 대한 언어 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페이지스 URL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아까 우리가 서브 도메인 이름 넣은 subscription 01.pages.com 이게 우리가 오늘 만들게 된 사이트 주소인데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404 페이지 오류가 뜹니다. 페이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을 때 뜨는 오류이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띄워놓으시고 우리가 만든 사이트들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로고를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이미지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로고가 있는데요. 로고를 삽입. 파비콘도 클릭하셔서 삽입. 파비콘은 로고에서 보통 이런 이미지 부분을 나타내는 이 엠블럼만 따서 파비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파비콘은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를 대표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 창에 나타나는 작은 이미지입니다. 파비콘까지 넣고 나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구독 신청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홈을 누르시고 빈 페이지에서 직접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에 섹션 넘버 0 있습니다. 여기 옆에 땡땡땡 클릭해서 배경으로 쓸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색 바탕에 구름이 가득한 이미지를 넣어 보았습니다. 배경화면이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서 배경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 뉴스레터에 대한 제목을 넣어보겠습니다. 위클리 리포트 스타트업 이렇게 넣는데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드래그 하셔가지고 단락글을 어리글 1 크기로 너무 큰가요? 어리글 2 크기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스타트업 CEO들을 위한 인사이트 빠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정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으니까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단락글인데 글씨 크기를 조금 크게 키워봤습니다. 나머지 정보는 칼럼을 나눠서 넣어볼 건데요.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밑으로 커서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기 버튼 보이시죠?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각종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칼럼 나누기 선택. 그러면 이렇게 칼럼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왼쪽 칼럼에 나머지 이 뉴스레터에 대한 소개 글을 넣습니다. 이제 소개 글 밑에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 건데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 원하시는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깔끔한 이미지를 넣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러스트 이미지나 아니면 실사 이미지도 좋고요. 이런 이미지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지에 이렇게 위아래 여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크롭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요소를 클릭을 하면 이미지 땡땡땡이 보이는데 이걸 누르셔서 여기 우선 이미지 비율 4: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 비율은 4:3, 16:9 비율 없애기가 있습니다. 저는 비율 없애기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비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원래 원본 이미지대로 작아졌습니다. 특별히 크롭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크롭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땡땡땡 누르셔서 이미지 크롭 누르시면 이 안에서 이미지를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만큼 이렇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크롭을 했더니 너무 크게 들어갔네요. 이럴 때 다시 크롭을 해도 되지만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이미지를 지우고 원래 있었던 원본 이미지를 다시 넣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고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문구가 키 베니핏인데요. 이거를 원래 있던 우리 예시 사이트에서 긁어와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이모지들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모지 사이트에서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이모지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광고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광고 영역은 슬라이드, 광고가 여러 개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탭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탭 안에 내용을 광고 1 이렇게 넣고 바로 당신을 위한 노코드 웹빌더 웨비나 이렇게 넣습니다. 해당 광고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해당 광고에 대한 이미지까지 삽입해 줍니다. 이미지가 지금 비율이 4:3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 없애기를 눌러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빈칸이 사라집니다. 슬라이드의 배경을 흰색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데서 광고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흰색 바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보았고요. 만약에 광고가 한 개 더 있다고 한다면 여기 슬라이드 땡땡땡을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 추가 그리고 광고 2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넣고 해당 광고에 대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저장입니다. 상단에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임시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 저장 상태로 누르시면 관리자 페이지만 보이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내가 바깥에서 보는 사이트에서 노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게재하기로 바꿔놓고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게재하기 로딩바가 들어가면서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면 저장이 된 것입니다. 저장을 하지 않고 이 페이지를 벗어나게 되면 해당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꼭 임시 저장 상태거나 아니면 게재하기 상태로 해놓고 저장을 눌러주시는데, 우리는 사실 임시 저장하기 기능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아요. 바로바로 작업을 해서 게재하기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재하기로 바꿔놓고 중간중간 수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구독 신청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 폼에 가셔서 새 폼 만들기, 구독 서비스 신청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시고, 항목 추가에 짧은 문장 성함, 항목 추가에 짧은 문장 회사명,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내용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도 있어야겠고, 또 긴 문장, 단건 선택, 이렇게 선택지도 넣어주시고요. 전화번호에 전화번호, 이메일에 이메일, 긴 문장에 남기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으로 성함,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동의를 묻는 질문을 입력합니다. 예, 아니오로 선택하기 때문에 단건 선택으로 질문지를 만들면 되고,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예, 동의합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선택지 3은 없기 때문에 없음. 그리고 필수 입력을 받아야 할 내용에는 이렇게 필수 입력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한 다음에 저장. 그러면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홈으로 돌아가서 아까 만들었던 오른쪽 칼럼에 입력 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유저 반응에 입력 폼. 그럼 여기 폼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구독 서비스 신청 폼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구독 서비스 신청 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신청 폼 색깔만 흰색이니까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입력 폼 땡땡땡을 눌러서 색상을 맨 끝에 있는 이 흰색, 이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색상을 의미하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스포이드로 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이드로 여기에 있는 하늘색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색상을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렸더니 이렇게 맨 마지막에 칼럼에 칸이 있잖아요. 이거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커서를 클릭한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백스페이스로 눌러지지 않게 되면 커서를 둔 상태에서 델키를 눌러서도 이렇게 빈 칸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델키. 반대로 이렇게 요소랑 이 요소, 칼럼 전체 요소랑 요 하나의 칼럼 요소 사이에 빈칸이 없는데 빈칸을 넣고 싶다. 요소와 요소 사이에 빈칸을 넣고 싶을 때는 이 마지막 요소를 선택하고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커서가 아래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엔터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빈칸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빈칸을 이렇게 지워볼게요. 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게재하기 저장. 이제 신청 웹페이지 하단의 푸터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푸터를 누르고 빈 페이지에서 직접 만들기. 엔터를 쳐서 몇 칸 내린 다음에 스타트업 CEO의 원픽
이렇게 적어주고 그 밑에는 10년간 지속되어 온 스타트업 투자 동향 뉴스레터 이렇게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 정보, 연락처 정보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로 글씨를 맞춰주고 이 스타트업 CEO의 원픽은 색상을 좀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좀 밝은 파란색을 넣어보고 배경을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배경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투명도 때문에 회색으로 보이는데 이 투명도를 끝까지 밀어서 90%까지 해서 검정색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글씨가 검정색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드래그 하셔가지고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SNS 계정을 연결을 해볼 텐데요. 더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로고 클라우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로고 클라우드에 가지고 있는 SNS 계정에 넣을 이미지들을 삽입을 해주면 되는데 인스타그램 넣고 로고 클라우드 땡땡땡을 누르시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추가하셔가지고 유튜브 넣고 마지막으로 로고 클라우드 땡땡땡 또 추가해서 이미지에 페이스북까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다 넣었는데 로고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로고 클라우드 땡땡땡을 다시 클릭해서 높이를 줄여보겠습니다. 가장 작게 이렇게 줄였더니 좀 알맞은 것 같아요. 로고 클라우드. 그리고 해당 로고 클라우드의 로고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로고 땡땡땡이 뜨는데 여기에 링크를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딜리버리아유의 링크를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로고 땡땡땡에 링크를 넣고 페이스북도 로고 땡땡땡 누르셔가지고 링크를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임시 저장 상태를 게재하기로 바꿔놓고 저장해줍니다. 자, 이제 신청 페이지 제작이 완료가 됐고요. 우리가 제작한 사이트를 보러 가겠습니다. 설정에 가셔서 아까 기본 설정에 이 페이지스 URL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눌러서 네, 이렇게 우리가 만든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 신청 페이지가 완료됐습니다. 네, 부터까지 잘 붙어 있네요. 광고는 네, 두 번째 내용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두 번째 광고도 제작을 해보셔서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작한 뉴스레터 구독 신청 페이지를 모바일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지 창에 우리가 만든 구독 페이지에 링크를 삽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지 않게 링크만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썸네일과 이 뉴스레터에 대한 설명 문구를 넣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인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경우에 직접 만드셔도 되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이 페이지스 솔루션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페이지 들어가셔서 빈 페이지에서 직접 만들기, 구독 신청 페이지와 같은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배경을 구름 배경으로 동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경을 넣고 뉴스레터 구독 사이트의 이름
아까 이렇게 정했었죠? 이 내용을 가운데다가 넣어서 로고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로고를 넣었더니 이렇게 로고 뒤에 흰 바탕 배경이 생겼어요. 이 배경, 흰 바탕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드린 눕기 제거 사이트 아니면 다른 무료 눕기 제거 솔루션들을 사용해가지고 눕기를 제거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눕기를 제거한 이미지를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더니 이미지가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크롭 기능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조정해주면 되는데 이 뒤에 배경 부분을 옮기고 싶을 때는 드래그를 누르셔서 이렇게 요 위치를 바꾸실 수 있고 요소를 클릭해서 위아래 여백은 적게 남기면서도 이 로고를 적당하게 좀 작게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옆으로 넓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좀 적당한 사이즈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썸네일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실 이 제목 글씨밖에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목 글씨를 아주 좀 크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저희가 캡처를 해서 썸네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알트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이 이미지들을 우리가 올릴 때 이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이미지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체 텍스트 값을 넣으라는 이제 얼러트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로는 캡처를 해서 썸네일은 쓸 수가 없고 이거를 임시로 그 퍼블리싱을 해가지고 외부 사이트에 게재를 한 다음에 그 게재된 화면을 좀 캡처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재하기로 눌러놓고 저장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이 페이지가 외부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페이지별로 URL이 있어야 됩니다. 이 페이지 URL이 없을 경우에 404 페이지 없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임시 페이지로 쓸 거지만 썸네일 이렇게 페이지에 이름을 임시로 정해놓고 게재하기를 눌러서 우리가 만든 사이트에서 이 썸네일로 쓸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 썸네일 페이지가 내비게이션 메뉴에 생겼습니다. 만약 이게 보이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Shift F5를 누르셔서 강력 세로 고침을 하시면 수정한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력 세로 고침을 했는데도 수정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다. 그러실 때는 체크하셔야 될 점이 수정한 내용을 게재하기로 바꿔놓고 저장했는지 그리고 수정한 페이지에 URL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페이지 설정에서 안 보이게 페이지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만든 사이트에 와서 Shift F5를 눌러서 강력 세로 고침을 해서 수정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썸네일 우리가 만든 거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이 썸네일 페이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페이지를 쓸 게 아니라 이 페이지는 썸네일 이미지를 따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캡처를 할 텐데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알캡처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에서 썸네일을 지원할 때 2:1 비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1600 곱하기 800 해상도 2:1 비율로 가로 세로 비율을 정해서 캡처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 오시면 홈 옆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 톱니바퀴 모양은 모든 페이지의 제목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페이지 설정, 공유 이미지,
페이지 타이틀, 키워드, 설명, 등록일 등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이 톱니바퀴에서 넣는 이미지들이나 텍스트들은 SEO 검색 최적화에도 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운영하실 때도 게시판 제목과 썸네일 이미지로 활용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구독 신청 페이지에 모바일 공유 시 썸네일 이미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아까 카카오톡에 최적화되어 있는 2:1 사이즈로 만든 썸네일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페이지 타이틀, 스타트업 CEO를 위한 주간 투자 정보 뉴스레터 이렇게 적어보고 페이지 설명도 스타트업 CEO들을 위한 인사이트, 빠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정보를 구독하세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키워드에는 뉴스레터, 스타트업, 투자 정보 이렇게 해서 저장. 네, 이제 모바일 페이지에서 우리가 만든 구독 신청 페이지가 잘 열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붙여넣기를 할 때 마지막에 슬래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썸네일이 잘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예쁘게 썸네일이랑 뉴스레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글씨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든 페이지 링크를 넣는데도 썸네일이 예쁘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마지막에 붙은 슬래시를 없애보시거나 아니면 추가해보시면 네, 썸네일이 예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릭을 해서 네, 내용이 모바일에도 이렇게 최적화되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메뉴에 이 썸네일 페이지를 우리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으로 와서 광고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구독 서비스 신청의 내용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어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길게 눌러서 로딩이 끝날 때까지 확인을 해주고 제출. 그러면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이렇게 고객이 구독 신청해 주신 리스트가 잘 들어왔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신청 내용은 입력 폼에 가서 여기 구독 서비스 신청, 응답수 2건, 결과 보기가 있습니다. 결과 보기 눌러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클릭, 엑스포트, 엑셀 엑스포트,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잘려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마우스로 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임시로 만들어 놓은 썸네일 페이지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설정만 바꿔 놓으면 끝입니다. 썸네일 옆에 땡땡땡 가시면 페이지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워도 상관없지만 나중에라도 썸네일을 수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우지는 않고 대신 이게 게재하기 상태로 되어 있어서 외부 페이지에 보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재하기 상태를 임시 저장으로 바꿔놓고 저장을 눌러서 임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는 관리자에서만 보여지게 되고 외부에는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내비게이션 메뉴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고가 중앙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구독 서비스 신청을 받기 위한 랜딩 페이지 제작을 해봤습니다.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딜리버리.io 사이트 들어오셔서 여기 문의를 주셔도 되고,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자주 묻는 질문, FAQ 내용을 참고해 주시거나 카카오톡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과 다른 제작 사례에 대한 튜토리얼이 여기 튜토리얼 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따라 만들어 보시면서 오늘 만든 구독 서비스 신청 랜딩 페이지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 메인 페이지 등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